자, 오늘은 시원관하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난자질 강화 노하우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시지언니와 신촌점 신예지 원장이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수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거, 전반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그래서 운동, 상산화 성분 섭취, 그리고 복부 온도 높이기, 질염에 대한 관리, 생활 관리, 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험관 특히 운동, 임신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임신 준비하는 도중에 운동을 하면 혹시라도 아기가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시험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 임신을 시도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관계를 가지고 나면 운동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임신 시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부터 임신 성공할 때까지 한 반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5kg, 6kg가 증가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임신이 말기가 되면 임신 거의 만삭이 되면은 10kg 또 쪄서 15에서 16, 많으면 20kg가 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훨씬 더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운동을 통해서 골반을 많이 움직여주고 골반을 많이 흔들어주고 골반강을 움직여줬을 때, 그 고관절을 많이 움직여줬을 때 그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심박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몸 안에서 가스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강도면 좋습니다. 얘기하자면은 하루에 지하철 2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걷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은 내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근데 굳이 조깅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빠른 정도의 걸음으로는 걸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과 골반강 순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그림이 제가 해부학 화면에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서해부가 있죠. 여기가 고관절이고요. 몸통이고요. 허벅지예요. 이 허벅지 사이에 서해인대가 있고 이 사이로 자궁 주위로 가는, 그리고 그 다리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동맥들, 정맥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늘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것들이 이 부위의 펌핑을 좀 더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혈류가 발끝에서 몸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퇴근하시면은 누운 상태에서 모관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모관 운동은 심플해요. 양손 그리고 다리를 들고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흔들어 주는 동작이 발끝에 있는 말체의 모세혈관과 말초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자극이 되면서 화질 림프이 훨씬 더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권해드리는 운동, 집에서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는 하늘 자전거 운동인데요. 이 그림 굉장히 난이도 높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다리를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복근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고개는 내려놓으시고요. 다리만 들고 움직여주세요. 모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굽혔다 폈다를 교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다리 끝이 단순히 올라갔기 때문에 혈류가 높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움직이면서 발끝, 말초까지도 혈류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가는 사실 살을 빼는 운동보다는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연적으로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골반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골반을 흔들어 줬다가 뒤집어 줬다가 하는 그런 자세들과 함께 또 골반을 조여줬다 풀어줬다 하는 동작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많이 권해드린 동작은 이 코브라 자세, 허리를 조금 더 많이 복근과 함께 이완시켜줄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뒤집은 할 자세를 통해서 혈류를 다시 뒤집어줄 수도 있습니다. 런지 자세도 허벅지 그리고 고관절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운동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항산화 성분의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의 첫 번째는 운동이라면은 무엇을 먹을까의 첫 번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여성은 평생 동안 배란한 난자를 아예 처음에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남모세포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 난자를 계속 초경할 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폐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20대 때, 2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럴 때는 난자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난자 자체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의 질이 좋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신체적으로 난자 세포 자체가 노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 노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어, 시험관 하시거나 혹은 자임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병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것은 항산화 물질의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인데요. 활성산소라는 건 독성을 가진 산소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 철 같은 게 녹이 스는 게 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어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역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녹슬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세포막이나 DNA가 망가지고 세포 구조가 엉망이 되고요.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이 변형이 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자의 질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난자 세포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게 우리 몸에서 체세포에서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특히 난자는 반쪽짜리 세포죠. 정자도 반쪽짜리 세포고 난자도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산화 스트레스에 일반 체세포보다 민감하게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특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그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섭취를 해서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임신을 시도하고 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럴 때 활성산소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 나쁜 산소를 좀 더 배출이 잘 되게 도와주고 항산화 물질 섭취해서 이 세포가 그 활성산소를 억제시켜 주어서 세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산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 슬라이드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 종류, 카르테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보노이드가 있는데요. 카르테노이드는 우리가 베타카로틴 많이 봤죠. 라이코펜, 루테인,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소 물질입니다. 당근, 토마토, 호박 같은 거, 노랗고 빨간 그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 물질이죠. 플라보노이드류에는 안토시아닌,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프로안토시아니딘 같은 색이 진한 그 안토시아닌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색이 진한 베리류에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입니다. 색이 진하면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보라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색소에 굉장히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카테킨, 녹차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좀 쌉쌀한 맛이 나는 녹색 채소나 녹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소플라본은 그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전공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종합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면은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엄청 좋아하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다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야채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한 종류의 색이 선명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 등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이런 채소를 많이 평소에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 물질 기본적으로 많이 갖추고 계신 겁니다. 영양소,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잘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 위주의 섭취,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드시지 않는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마가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아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식물성 채소가 많았었죠.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질환이나 그 혈관 질환을 야기하는데 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시고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 쉬리텔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는 함께 찾아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통곡물 종류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종류를 드시면 됩니다. 유제품 선택할 때는 고지방이라는 건 단순히 지방을 더 강화한 게 아니라요. 요즘 저지방, 뭐 무지방 이런 유제품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저지방화 가공 과정 거치지 않은 전유를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인데요. 첫 번째는 복부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겉에서 만져봤을 때 차갑다는 거는 여기를 혈류가 잘 흐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염증도 처음에 급성 염증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관절염 같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그 부분이 차가워집니다. 그 부분에 적절한 혈류가 잘 돌아서 온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면은 거기에 치유물질이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치유가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염증이 오래되면은 그 부분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서 혈류가 굉장히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따뜻한 상태로 혈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너무 정체되어서 식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겉에서 만져봤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기관들은 단순히 그냥 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통해서 그 부분에 혈류가 잘 흐르지 않고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신을 시도하려고 할 때 보면은 복부가 굉장히 차가워 특히 아랫부가 냉기가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복부의 온도가 항상 낮은 상태라면은 외부에서 찜질팩을 통해서 온도를 높여주기라도 하면은 조금 더 혈류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기초 체온을 높여주셔서 복부로의 혈류가 더 잘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직후에 땀이 나면서 배가 더 식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운동하시는 도중에는 배를 보온해 주시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좀 식더라도 그 이후에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골반 주위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질염에 관한 것. 질염을 임신을 시도할 땐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항상제를 먹어서 균을 없애라는 의미랑 동일하지는 않고요. 근데 질염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그 자궁 경부와 내막 난소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난소에 있는 세포들을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난소의 나이가 더 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질염이 만성화되거나 골반염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자궁 경부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막, 난관, 난소까지 그리고 골반 주위에 상처가 나면서 유착이 일어나게 돼서 염증이 일어나면 임신의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을 방치하지 말고 꼭 치료를 해주실 때 이게 항생제를 먹어서 반드시 그걸 없애야 하는 질염의 종류도 있고요. 단순히 항생제를 먹어 균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내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임신 시도를 할 때마다 감염되지 않는 그 튼튼한 질내 면역력 상태를 만드는 정도까지도 질염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3개월 동안 질염에 관한 치료 3개월을 같이 받으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궁청수를 사용하시거나 한방치료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호식품에 관한 건데요. 음주는 다들 피하시죠. 매회 한두 잔 이상 마시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당 한두 회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음주를 없애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과음하지 않는 습관은 반드시 기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거의 줄이는 방향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 평생을 좌우하는 수정란과 자궁 양경을 위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임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면은 최대한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인데요. 흡연은 남녀의 모든 임신율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남성이
흡연을 할 때 여성이 옆에 있다 간접 흡연을 할 때도 역시 여성의 임신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약간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생식체 포유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타르, 발암물질이 또 난자, 정자, 생식체 포유질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금연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특히 남편분들 금연 더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치료받건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본인 여성분이 이제 흡연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흡연을 그만두고 그 안에 있는 니코틴이나 여러 가지 흡연 물질들이 모두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저랑 치료를 받는 동안에 금연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금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금연을 하고 난 다음 3개월 지나 임신을 시도하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금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포기하셨어요. 금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연 3개월 후에 임신 적절하지만은 금연이라는 걸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편분들 금연을 시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담배를 피지만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해 주세요. 남편이 금연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흡연으로 인해서 저산소 상태가 유지되는 게 니코틴보다 조금 더 저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니코틴 빠져나가는 거 다 기다리지 말고요. 흡연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더 좋아서 흡연을 한 달, 2달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3달째 내가 임신 시도하려고 할 때 금단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냥 금연을 시작하자마자 임신 시도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카페인인데요. 이거는 좀 뜨거운 감자죠. 카페인이 배란과 황체 형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특히 그 임신 초기에 내막을 황체 형성 호르몬을 통해서 황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배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배란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황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막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임신이 유지되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을 때 고용량을 한 번에 확 먹는 거, 그리고 일상용량으로 계속 먹는 거, 그리고 그 단기간 고용량 섭취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 착상에 방해를 됐었다는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의 심박을 위험할 정도로까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섭취하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카페인 프리인 차들, 보리나 보리 음료 같은 것들로 대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카페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르조라고 하는 그 커피 대용 보리 음료를 마셔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맛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나마 디카페인 커피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먹는 것이라도 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카페인을 완전히 줄이는 것으로 반잔 이하로 한 잔도 안 마시는 정도를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내기 위해선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줄여주셔야 좋습니다. 난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치료하고요. 특히 난자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한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도 다른 부분 내막이나 심지어 착상에 관한 부분들은 안 되면 그냥 한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원래 치료로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난자의 질에는 반드시 한약이 필요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걸 돌려주어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내 몸에 있는 것들로만 돌리지만은 이미 난자의 질에 관한 거는 내 몸에 있는 걸 돌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외부에서 중요한 영양을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원했을 때 자궁신부 치료와 온열 치료를 가게 되고요. 침치료와 약침 치료가 난자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분이 3년째 아무 이유 없이 난임인 지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배가 차가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보통 배가 차가우면은 임신이 좀 어렵다고 임신이
좀 힘들 수가 있고, 그래서 복부 운동 높이는 거를 치료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차가우면 외부에서 만져봤을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다면은 혈류가 많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혈류가 많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임신을 위해서 내막에 자라야 되고 그 착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혈류가 필요한데 그 혈류를 자궁으로 잘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궁과 난소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어도 그게 자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소화기관을 통해서만 다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임신을 위해 하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먹는 것들, 영양성분들이 자궁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착상 환경을 유지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임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부의 온도를 겉에서도 높여주시고 운동이나 생활 관리를 통해서 안에서도 높여주시고 한약을 통해서 운동을 높여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난자의식을 높이는 생활습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산화 성분을 섭취한다. 2번 운동을 한다. 3번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신다. 4번 증량을 관리한다.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자, 참여 방법 5월 30일 수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즈아니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총 3분을 선정해서 던킨 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 허니원에서 쉬즈 허니와 쉬즈 어플을 개발을 했고요. 이 어플에는 우리가 생리 달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리 달력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 꼭 내원하셔서 가입하셔서 등록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이디는 쉬즈원의원 자궁센터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